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이곳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괴로움을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아림 정신건강 상담실과 납병동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네, 해아림 정신건강 상담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동료 지원과도 참여하여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상담 서비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 접수 및 방문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데이케어 센터는 무엇인가요? 데이케어 센터는 낮 시간 동안 병원에 출석하여 재활과 사회복귀 훈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럼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가 해아림 정신건강 상담실입니다.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해아림 정신건강 상담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상담이나 치료와 관련돼서 지금 가시는 곳은 정신재활치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고요. 흔히 납병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셔서 한번 따로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곳은 증상이 안정된 후에 지역사회로 복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음악치료나 이런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같은 전문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사모임, 캘리그라피, 비누공방 등 재밌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정말 재활과 회복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공주병원장 이종국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정신장애란 무엇이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신장애라고 하는 게 이 뇌에서 생기는 병이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다 우리 이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또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생각하는데 조금 왜곡된 생각을 한다든지, 또 느낌상의 감정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게 느껴지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한번 우리 꽃미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몇 가지 그런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는 평생 낫지 못한다.
이렇게 불치병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미님은? 정답은 X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보통 사람들 한번 정신질환 걸리면 평생 동안 낫지 못한 불치병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당사자도 좌절하기도 하고 주위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약도 있고 좋은 치료법이 있어서 잘 약을 먹고 치료 잘 받으면 충분히 좋아지고 완치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지요. 또 하나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폭력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X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 드라마나 영화 이걸 통해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살인을 한다든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흔히 뭐 그런 범죄 스릴러 영화에 뭐 사이코패스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일반인이 그러니까 정신질환 아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보다 훨씬 낮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신질환 가진 분들이 많은 경우는 스스로가 좀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야지 내 증상이 안 좋거나 약을 안 먹고 치료가 안 돼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가끔씩 충동적인 또 예상치 못한 어떤 폭력성을 보이는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부각돼 가지고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덜 폭력적이고 공격성은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 외에도 이제 2000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정해서 발표한 대표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바꾸기, 10가지 편견 바꾸기 그 내용이 있거든요. 시간 관계에서 10가지를 다 소개 못 드린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10가지 되는 것들은 자료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해결점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사회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견이라든지 낙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 사람들 장애에 대한 그 태도랄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날때부터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사람은 똑같이 지내다가 어떤 이유로 장애가 생기는 건데 누구나 장애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나 자신부터도 어떤 형태로든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꼴로는 정신질환이 걸릴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가족 중에 내 이웃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좀 포용하는 마음,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또 충분히 그분들도 우리랑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한 분들이 알고 해서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 같이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문화라 할지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장님.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도 정신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